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봉사관 이현숙 관장입니다. 오늘은 이재민들이나 위기 상황을 겪는 분들, 그리고 그 위기 상황 안에 있는 활동가 여러분들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들은 재난 약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재난 심리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나를 같이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활동가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재난이란 현장 안에서, 그리고 위기 상황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나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동료 지지, 그리고 셀프 지지를 할 수 있는 기본 틀과 사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FA라고 하는 Psycho First Aid, Psychological First Aid라고도 하죠. 그 심리적 응급처치가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그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위기를 겪은 사람들, 위기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심리적인 불안과 심리적인 위기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맞닥뜨렸을 때 저희가 그분들을 케어하고 당장의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도 그분이 조금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그걸 저희는 심리적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보통 First Aid라고 하는 응급처치는 의료인이나 아니면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교육을 받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심리적 응급처치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본인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분이 어려움을 겪든 어려운 상황에 같이 처하든 간에 충분히 응급처치를 해낼 수 있고 좀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진정된 마음으로 맞닥뜨린 그런 상황들을 견뎌낼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응급처치는 엄청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 누구나 일정 부분의 그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는 활동이더라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심리적 응급처치나 재난심리에 대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기대하시는 게 있고, 오은영 박사 같은 분이 오시나? 좀 그런 기대를 하시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엄청난 솔루션을 드리고 진단을 하고 이 사람의 그레이드를 정하고 그런 형식의 엄청난 활동들이 아니라 심리적 응급처치는 그 신체적 응급처치랑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진정시키고 이 사람이 지금 닥친 그런 위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상황이거나 너무 많이 놀란 상황에서는 저희가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진정해서 처음 상황을 겪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의 진정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을, 진정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적인 응급처치도 사실은 당장 숨이 쉬어지지 않는 분이 일정 숨만 튀어주면 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충분히 그 케어를 받으면서 소생하실 수 있듯이 심리적 응급처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재난심리나 아니면 그 심리사회적 지지 교육을 계속 적십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대치는 이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받으면 어떤 분들이든지 만나서 내가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기대보다는 저희가 많이 놀란 분들 그리고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띄워드리는 이 카툰도 사실은 그런 심리적인 개입,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판단이 안 되더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앉아서 당할 건지 비켜나야 될 건지 아주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진정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리적 응급처치는 정말 위기를 딱 겪은 사람이 제일 처음 받게 되는 그런 그 정서적인 지원
심리적 개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심리적 응급처치는 재난 현장이나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가시는 분들이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심리적 응급처치는 경찰 아니면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구호요원, 봉사자 여러분 이분들은 꼭 받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죠. 멀게는 5.18, 가까이로는 세월호 참사를 두고 회자되는 말인데 이 트라우마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주 MBC는 5.18과 재난사고를 통해 트라우마를 재조명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트라우마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취재했습니다. 정효옥 기자입니다. (2003년 2월 18일) 이날 대구 지하철에서는 한 승객의 방화로 192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 사고로 대학생 막내딸을 잃은 한 유족은 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왜 내 죽음 앞에 슬퍼하는 내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왜 내가 딸아이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고통을 주시는지. 이미 34년이 지난 5.18을 보면 정신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는 무엇인가가 내 목을 누르고 몸을 그냥 위에서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숨을 쉴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악몽에 많이 시달렸죠.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온 세월호 사건 역시 트라우마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넘어지니까 한쪽으로 기우니까 그냥 사람이 한쪽으로 몰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트라우마는 잠잠한 듯 하다가도 극한 상황을 경험하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나 괴롭힙니다.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보면은 다시 재발해버렸어. 재발해버려. 그래서 한 번 엊그저께는 한 번 수면제 한 번 먹었어. 다시 그냥 재발한 것 같아서. 약간의 탄 흔적 같은 게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지하를 내려가다 보면 그 막아놓은 데도 보면 이렇게 얼음 같은 게 조금씩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발이 후들거려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 당시는. 그래서 저는 뛰어나와 버렸어요, 그때. 세월호 사건처럼 진도체육관에 남아있는 가족이 줄어드는 경우 외톨이라는 박탈감은 더 큰 정신적 상처로 이어집니다. 심한 분들은 이제 공포감, 이제 우울감, 환각 증상, 이제 다양한 힘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국가 폭력이든 대형 재난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소중한 내 혈육을 먼저 보낸 크나큰 충격은 세월의 망각작용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돼 일가족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네, 잘 보셨죠? 저희가 재난 상황을 닥치고 재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 보통 저희가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재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난 유경험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은 심리적인 불안 상태뿐만 아니라 충격 단계에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겪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게 여기에 상처가 나도 상처가 오래 가잖아요. 제가 여기 잠깐 다쳐서 이게 붙이고 있는데 이것도 떼면 상처 자욱이 있거든요. 마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서에도 그리고 내 마음에도 여전히 그게 남아서 그 상처들이 재발되고 반복되고 때로는 전혀 아닌 상황에서도 그 상처들이 나를 엄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사실 참 명언인 것 같아요. 비슷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유사한 어떤 것만 보면 똑같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재난에서의 어떤 그 충격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 어떻게 할까 보시면, 심리적 응급처치는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중요한 건 재난 직후 개입하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활동이에요. 이분들이 위기 상황이나 재난을 겪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건 잠시 후예요. 지금 당장은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혼란을 가장 먼저 느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이분들이 몸을 누일 곳이다, 아니면 지금 당장 이분들이 추우면 담요를 덮어드리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그 다음에 마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심리 지원을 하러 왔어 라고 해서 이 사람을 상담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세요. 심리적 응급처치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들이 가서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끌어내는 활동들이 아니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충격을 받았던 사람, 정서적인 충격,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이 그 대화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도록 아주 조금의 진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분에게 먼저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때로는 물 한 잔일 수도 있고 차 한 잔일 수도 있고 컵라면 하나일 수도 있고 담요 한 장이거나 수건 한 장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뭔가 더 필요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가지고 함께 만나게 되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심리적 응급처치에서 정말 중요한 건 실질적 필요를 충분히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리적 응급처치는 경찰관이나 소방대원 여러분들이나 구호봉사자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은 무방비의 이재민이나 위기를 겪은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분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때로는 정보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여기 계시지 말고 저쪽에 가시면 뭐뭐가 있으니까 저기서 전화를 하세요. 저기에 물이 있어요 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리적 응급처치는 우리가 프레임에 놓고 고정적인 어떤 그 활동이라기보다는 각 개별 개인마다의 특성에 맞게끔 필요한 걸 먼저 제공할 수 있는 게 실질적인 필요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적 응급처치는 보통은 여기는 지금 첫 4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 위기 상황을 겪고 나서 보통은 일주일 안에 그분에게 위기 상황을 겪은 이들,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을 겪고 나서 처음 일주일, 3일, 4일, 요때가 가장 많이 심리적인 그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진정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괜찮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담으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계속 응급처치, 심리적 응급처치 하는 사람이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응급처치는 지극히 사건 직후 충격 단계에서 제공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심리적 응급처치나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특히 재난 현장에서의 심리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 그리고 각 기관마다의 그 방법, 뭐 이런 걸 정리를 해놓은 걸 좀 봤는데, 국제적십자연맹에서는 심리지원은 정서적 고통을 조금 경감할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이게 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내가 상담을 해서 저 사람을 돕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으시거든요. 스스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활동이고,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처 기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심리적 응급처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절대 심리적 응급처치는 임상 심리치료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된 봉사자 누구나, 일반인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재민에 대한 공감이나 이재민이 진짜로 필요한 것에 대한 걸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 심리적 그 응급처치는 그 심리라기보다는 이분이 필요한 구호 활동으로 우선적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구호의 여러 가지 틀의 심리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기 중재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어떤 그 카메라에 그 사진을 찍은 거와 내가 다녀온 현장에서 봤던 이미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내 눈에 띄인 것만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초기에 본인이 느꼈던 불안이나 공포가 만약 화재다, 아니면 수해다, 아니면 지진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한 카트만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만 지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생각의 틀을 넓게 가져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지켜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게 바로 심리적 응급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심리적 응급처치의 지침의 1번이 뭐냐면 경청해 주기라고 해요. 이거를 추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경청에도 공감적이고 적극적 경청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저희가 경청이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듣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심리적 응급처치의 가장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기, 그리고 듣기, 그리고 연결하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경청하기가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보는 것도 경청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연결하는 것, 링크하는 것도 경청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경청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상적으로 모두가 재난을 겪었다고 해서 우울도가 높아지고 자살을 고민하고 지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장 그 순간 그 본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신병적, 아니면 본인이 그 이미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임상적인 어떤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확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평가 방식이 이재민들에게 거부감을 처음에는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추후에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저희가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 중요한 건데, 어른과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 어른들은 본인이 겪었던 상황이나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놀다가 다시 반복되는, 괜찮아졌다가 다시 다운됐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과정들을 좀 겪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적십자사에서 예전에 네팔이나 이런 대형 지진이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캠프는 따로 마련을 해요. 그래서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함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같이 저희가 이야기하고 놀이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민이나 아니면 위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이 상황이 지속되진 않는다, 이거는 끝날 거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주지에서 막 알려주고 그래요 라고 그 사람들한테 선언하거나 그 사람들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나간다는 걸 같이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옆에 같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학업을 한다든가 종교 활동을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 이런 추천들은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더 쉽게 인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보통 의료 쪽에서 얘기하는 심리적 응급처치, 그러니까 심리지원 프로젝트는 지금 미국 의료팀에서 한 걸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첫 번째 단계, 심리적 응급처치라고 하는 재난 발생 직후 1일에서 3일 정도의 진행되는 첫 번째 단계를 보통 봉사자나 아니면 재난 현장에서의 활동가들, 뭐 경찰일 수도 있고 소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일 수도 있고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심리지지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충격 반응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극복해서 바로 정상이 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거든요. 보통 재난을 겪은 사람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때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재난이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 재난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경주 지진의 예를 들으면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렇게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 지역보다는 훨씬 저희가 경미한 지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경험치도 별로 없고 대비도 별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 그 경주 지역이나 그 지역 그 지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고 피해를 봤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집 옆으로 덤프 트럭이 지나가도 뛰쳐나왔다고 그러세요. 그거는 추후에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런 반응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 자체를 문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걸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응급처치나 재난 현장에 있는 그리고 위기 상황을 지원하는 활동가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명심하셔야 될 게 비정상적인 반응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난 이후에 지진은 여진을 늘 동반하거든요.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는 1년이 넘게 여진이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팔에서도 여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주는 거기 있는 분들이 불안하니까 저녁만 되면 공설운동장으로 나오셨대요. 그래서 경주시청에서 참 잘하신 게 뭐냐면 공설운동장에 나와서 이분들이 배회를 하시니까 불을 켜드린 거예요. 환하게 불을 켜드리고 그 구호단체, 뭐 저희도 있고 적십자사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가셔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드리고 거기서 물도 드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려서 같이 극복할 수 있게. 그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겪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구나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거죠.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주 지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공설운동장이 꽤 오랫동안 그 불도 밝혀주시고 저녁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휴대폰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이제 그럴 수 있게 거기 그냥 운동 겸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 응급처치 가장 첫 단계는 충격 완화. 의료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의료팀에서도 재난이 났을 때 출동하시면 응급처치, 심리적 응급처치로 충격을 완화하고 비정상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자연스럽다, 그럴 수 있다. 라는 단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의료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이건 좀 더 전문적인 건데 두 번째 단계에서 한 달 정도 그 사이에 충격을 좀 더 완화하지 못하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재난이나 이런 현장에 그런 상황에 자신이 노출되게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PTSD로 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실제로 한 달 정도 계속 똑같은 어려움을 스스로 조금이라도 완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지원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전문적인 지원을 강제로 받으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없고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전문적인 그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진료에 대한 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희는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 또한 심리적 응급처치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응급처치는 사실은 기간은 외상 후 첫 4주 안에 다 정리가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1주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위기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오랜 동안 가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응급처치랑은 차별화된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리적 응급처치는 누가 하냐? 제일 중요해요. 일선의 조력가, 누구나. 일선에서 이재민을 상대하고 이재민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구나 하는 게 심리적 응급처치입니다. 그렇지만 위기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전문 상담사가 하시는 거예요. 임상심리 상담사, 정신과 의사 이런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몇 주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전문가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잠깐의 그 혼란 상태를 조금 진정시키는 역할을 그냥 나는 한다,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심리적 응급처치는 어디 먼데 다른 데 어떤 데 옮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재난이 난 현장, 그리고 재해가 난 현장, 위기 상황이 있는 그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즉각적인 도움인데 이 즉각적인 도움에는 정말 중요한 게 정보,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 봉사자한테 막 와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재난 현장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수해가 크게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대전에 그 아파트가 막 물에 잠기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대피소로 와서 저희가 쉘터를 쳐드리고 다 들어가셨는데 아침 일찍 나오시다 보니까 파자마를 입고 오시고 반바지를 입고 오시고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부랴부랴 막 나오신 거예요. 허위허위 나오셔서 쉘터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분이 얼굴이 하얘지셔서 막 나오세요. 보니까 한 60대 후반, 중후반 정도 되신 여자분이신데 그 어머니께서 봉사자를 붙잡고 내가 너무 급하게 나오다가 내가 매일 먹어야 되는 고혈압 약을 못 챙겨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고혈압 약을 못 챙겨왔기 때문에 본인이 혈압이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과한 불안감. 사실은 그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감정은 좀 과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을 저희 봉사자가 모시고 보건소로 가셨어요. 보건소로 가셔서 보건소 선생님이 계시니까 너무나 당연히 가이드를 해줄 거다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보건소 선생님이 저희는 여기에 그 응급처치 약밖에 없어요. 소독약밖에. 그래서 고혈압 약은 드릴 수가 없어요.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다가 다른 봉사자 연결해서 아유 오늘이 평일이네. 어머니 저기 내과에 가시면 어느 내과에 가셔도 고혈압 약 처방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봉사자 차가 섭외되면 차 타고 가시면 된다고. 그냥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안내 한마디가 이 어르신으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하고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실 별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보건소나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해서 조금만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아셨더라면 그 어르신한테 우리는 그 소독약밖에 없어요라는 얘기는 안 하셨을 텐데 그냥 가이드 해드리면 되거든요. 내가 그분을 데려가서 솔루션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혈압약 이거예요 라고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으로 가이드를 해드리면 되는데 그걸 미처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미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못 들으셨던 거죠.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재난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교육들을 같이 받으면서 같이 나누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심리적 응급 상태 그리고 심리적 위기에 대한 그 개념은 사실은 카플란이라는 학자가 1964년에 심리학 쪽에서는 개념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1942년에 보스턴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화재가 나요. 화재가 나는데 사실 화재가 나면 그 얼른 대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살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트클럽에서는
화재가 났는데 그 출입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사망하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대체 왜 이랬냐, 왜 화재가 나면 대피를 해야 되는데 왜 기본적인 대피도 몰랐을까라고 해서 그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극단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정상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더라.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되더라라는 그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카플란이라는 그 학자가 다른 몇몇 학자들과 지속적으로 그 재난이나 재해 현장에 대한 스크리닝이나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재난을 겪게 되면 심리적으로 평형이 무너지더라. 그래서 판단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처를 못하더라. 그래서 본인의 대처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입게 되더라라는 그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심리적 응급 상태, 그리고 위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외에도 보시다시피 외상이나 재난 심리, 재난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응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아주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왕좌왕하면서 내 판단력이 무너진 상태, 그거 심리적 응급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누구 한 사람만 누군가가 옆에서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조금의 가이드만 해주면 극복하기 쉽더라. 그리고 그런 상태를 통해서 위기로 넘어오게 되면 위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위기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보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판단력으로 판단하고 극복할 수 있지만 순간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판단력이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계속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으로 충분히 회복이 되더라. 참 중요한 건 심리적인 그 어려움을 겪거나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도 이분들은 추후에 충분히 회복되시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한 번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이별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가 가까운 사람의 그런 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아끼는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갑자기 나랑 이제 이별을 해서 떠났다. 이런 경우에 엄청나게 그 극단적인 심리적인 그 다운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속되나요?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나요? 그렇다고 계속 이 사람이 잠도 못 자서 수면제 약을 계속 처방을 받나? 그건 아니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응급 상태, 위기 상태는 사실은 극복이 되더라. 그런데 문제는 외상으로 넘어갔을 때, 트라우마로 고착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심리적인 개입만으로는 이분이 일상으로 돌아오기 쉽지가 않더라. 트라우마라는 그 스스로가 겪게 되는 아주 위협적인 상태를 반복적으로 겪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치료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는 보통은 의학적으로 PTSD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트라우마까지 넘어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난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재난은 심리적 응급 상태를 초래를 하게 돼요.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화재가 나서 우리 집이 막 불타고 있어. 이걸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 우왕좌왕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럴 때도 차분하게 자기가 판단해서 1, 2, 3, 4 어떻게 이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이 재난이 났을 때 심리적인 불안 상태, 심리적인 응급 상태는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정상 상태로 돌아가더라. 당장 그 심리적인 무능 상태, 그래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자연스럽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형태로 다양한 심리적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신체나
정서적이나 인지적이나 행동이나 많은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 특히 급성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통해서는 과거에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또 어떤 그 분들은 저희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던 뭐 그런 그 수해, 화재 이런 그리고 그 얼마 전에도 산불이 많이 났었죠. 산불도 강원도에서도 많이 났었는데 사실 고향이라서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런 산불을 경험하신 분들이 일정 부분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분들이 끄집어내서 같이 얘기하고자 하면 계속 얘기를 들어주고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급성 스트레스의 반응이 일어나는 건 쇼크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왜 나만 이렇지 억울해한다던가 아니면 과하게 내 사고가 경직이 돼서 과하게 반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심리적 응급처치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기대. 꼭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적 탄력성이 좋을수록 보통 강인한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좀 더 빠르게 회복되더라. 그리고 또 개인마다 회복되는 과정의 시간이나 이게 좀 다르더라. 그런데 어떤 분은 굳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고 어떤 분들은 개입을 통해서 좀 더 잘 극복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은 사건을 경험한 그 경과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부분은 안정되고 진정되고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도움을 통해서 안정을 찾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책임감 있게 도움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안전도 생각해야 돼요. 현장인 활동가 스스로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케어해야 되니까 때로는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재난 현장에 가서는 급식 해드리잖아요. 막 봉사자들이 줄을 막 세우세요. 먼저 온 사람이 앞에 서셔야 돼요.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막.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되고 정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공감도 되고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지금 나도 이재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배려하는 그런 태도들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가 또 제가 잠깐 동안 서울역에서 급식을 하는 곳에 시설장으로 잠깐 있었는데 그때 보면 급식을 주시는 분들이 종교에서 오시는 분들은 과하게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과하게 푸시하시는 경우가 계셔요. 근데 요즘은 외국인들도 많이 우리나라에 와 계시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많고 다양한 또 종교적인 각자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때로는 어떤 때는 그러세요. 재난 현장에 가서 여자잖아요. 여잔데 아침에 어르신들 이렇게 일어나셔서 식사하실 수 있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잘못 드리다 보면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부터 여자가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 상처받거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응급처치 이외에도 긴급 구호에 대해서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활동가 스스로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책임감 있는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한번 보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hief Gaines?
You have over 600 documented rescues. That's pretty impressive. Harrison said you're taking off with Blake for a few days. Yeah, tomorrow I'm gonna drive her back up to school. I can't believe she's in college already. I know. Hey, honey. Hi, Dad. Hi. Everything okay? I wanted to tell you I was sorry for how I acted yesterday. No, Ray, really. No, 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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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This whole chunk of land will be decimated. Are you saying the whole San Andreas fault might go off? Everybody down! Yes, that's exactly what I'm saying. We are going now!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an island. We can't stop it. We can't prepare for it. California dreaming of It will be a global event. such a I love you, Dad. Don't you quit on me! I'll be safe and warm.